안녕하십니까. 초보택시입니다. 오늘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카카오택시, 카카오블루 관련 공정위의 발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뭐 과징금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이미 이제 기사님들 사이에서 소문은 많이 나 있었죠. 특히 돈 잘 버는 기사님들은 이미 이 공식을 알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투덜이 같은 뭐 이게 농담삼아 얘기하는 겁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일반 택시 기사님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있었지만 똑똑하고 돈 잘 버는 기사님들은 이미 이거 다 깨닫고 열심히 하고 실제 돈을 많이 버시고 계셨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다 사실로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택시 기사님들 중에서 그러니까 일반 택시 기사님들 있죠. 그 중에서 돈을 많이 버는 기사님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카카오 블루를 하는 기사님도 계시고 블루를 가맹을 하지 않고 그냥 일반으로 하면서도 돈을 많이 버는 기사님들이 계시죠. 근데 그 기사님들 중에서 얘기 들어보면 노하우라는 게 별로 없어요. 핵심은 뭐냐? 자, 일단 길빵, 어느 정도 길빵에 대한 노하우를 쌓아야 돼요. 이제 핸드폰에서 콜로 떨어지니까 길빵 중요하지 않아. 자, 이게 아니고 길빵도 굉장히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길빵이 어느 정도 매출이 잘 나오는 노하우를 계속 쌓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빵에 대한 기본적인 노력, 그건 뭐 줄타기가 됐던 아니면 어떤 지역에 갔을 때 거기에서 어디 쪽에 가야 되고 어느 주변을 서성해야 되고 어디에서 그냥 횡단보도에 서야 되는지 그런 정도에 대한 어떤, 그래서 핸드폰,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택시를 부르는 세상이 이 정도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길빵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 이게 중요하냐? 평소에는 길빵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 이게 이제 호출만을 이용하면 문제가 이거예요. 호출만을 이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호출만을 이용하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똥콜이나 이런 것들도 있겠죠. 좋은 콜도 있고 똥콜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 그리고 손님들이 배차가 잘 안 돼서 가는 방향,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 주로 이제 비선호 지역들 외곽으로 귀탱이로 빠지겠죠. 빠지고 나서 거기에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쏘고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공차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죠. 근데 아마 이게 일반적인 택시 기사님들의 대부분의 방식일 거예요. 네, 이게 가맹하시는 기사님들조차도 대다수의 방식이겠죠. 그럼 여기에서 반대로 가맹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을 굉장히 잘 올리는 상위권 기사님들의 노하우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길빵을 잘 써야 된다. 왜? 결국은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죠. 자, 일반 택시 기준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 한정되어 있는 뭐 이를테면 적게 일하는 분들이 한 8시간, 많이 일하시는 분들이 한 13시간, 14시간 정도라고 할 때 거기에서 평균 잡고 한 10시간에서 11시간이 일반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그럼 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에서 우리가 수익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공차 비율을 줄여야 되겠죠. 혼자서 타고 열심히 다니는 건 의미가 없어요. 손님을 모시고 많이 다니는 건 상관없지만 혼자서 다니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혼자 타는 시간의 비중을 줄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택시에서 혼자 타는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손님이 연결 잘 되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외곽지나 비선호 지역으로 가면 연결이 어느 순간에는 끊어지고 결국 거기에서 다시 중, 장타 이상이 오려면 어떻게 보면 핵심 지역으로 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다시 또 공차 비율이 올라가죠. 근데 이런 방식은 일반적인 기사님들의 어쩔 수 없이 하는 방식이에요. 자, 다시 요게 일반적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진짜 매출 잘 올리는 기사님들이 왜 길빵을 적극적으로 쓰냐? 방향을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빵을 잘 하시는 노하우 좋으신 경력 많으신 기사님들 보면 거의 자기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죠. 그 이유를 알죠? 우리가 사거리나 어디 횡단보도나 번화가에서도 차 대가리를 어느 쪽으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거의 손님들이 주로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가는 방향, 가길 원하는 방향으로 대충이나마 이제 이쪽이나 저쪽이나 아니면 사거리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타기 때문에 차 대가리를 잘 이용을 하면 어느 쪽에 대략 확실하게 목표를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쪽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는 건 우리가 아니죠. 그러면 번화가에서는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겠지만 번화가에서도 이를테면 시청 쪽으로 대가리를 들고 있으면 뭐 그쪽으로 갔다가 물론 그걸 넘어가 버릴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쪽 방향으로 어스름 뭐 대충이나마 가고 좌우라고 하더라도 갔다가 그러면 외곽으로 점점점 나가다가 거기에서 다시 길빵을 할 때는 우리가 번화가 쪽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러면 그쪽에서 차 대가리를 어떻게 한다? 이쪽으로 돌려서 뭐 한다 라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길빵을 이용해서 대략 너무 외곽에 가서 다시 공차로 돌아오지 않는 어느 정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이 반대편에 그러면 콜은 어떻게? 야, 콜이 안 뜨는데? 자, 여기에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오늘 공정위 발표에서 핵심이 이거예요.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의 수익률에 원천적인 차이가 있다. 이걸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이용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건 공정위의 일반적인 관점이에요. 공무원의 관점, 국가의 관점.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이제 확실한 진실을 깨닫죠. 비가맹 기사와 가맹 기사와의 가장 큰 차이가 뭐죠? 수락률이에요. 수락률. 근데 카카오 블루나 카카오 가맹을 하면 사실상 100%에 가까운 수락을 해야 돼요.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 기사들도 이제 꽤나 있는 것도 있지만, 뭐 이를테면 제가 하고 있는 벤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가 취소를 지금까지 하면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저는 무조건 100% 운행을 하는 것이죠. 어떤 목적지라도 상관없이. 당연히 그러니까 손님들이 선호가 어느 정도 비싸도 이걸 이용하겠죠. 감수하면서. 근데 일반 택시에서도 당연히 그러면 뭐다? 기사님들 따라서 수락의 차이가 있는데, 문제는 비가맹 기사들의 평균 수락률이 고작 10%라는 걸 우리가 사실 알게 됐어요. 콜카드 10개 주면 그 중에 골라서 고작 1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카카오 블루, 카카오 가맹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다? 7, 80%. 결국은 카카오 블루에서 콜카드 주거나, 아니죠, 콜카드가 아니고 그냥 연결시켜주면 거의 뭐 7, 80% 운행을 하는 거예요. 수락을 하고. 하지만 비가맹은 콜 10개 던져주면 1개 잡아서 가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이걸 의도적으로 이용하면서 배차에 이용했다라고 공정위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 카카오 모빌리티가 어떤 기사들을 선호하는구나, 카카오 택시의 앱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 기사들을 선호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뭐죠? 수락률이 높은 기사들. 수락률이 높은 기사들을 카카오는 선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콜이 넘쳐. 그럴 때는 상관없죠. 근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그거죠. 시간대에서도 이제 피크 시간이 있고 손님이 감소하는 시간대가 있죠. 근데 그런 감소하는 시간대에도 어떤 기사들은 콜이 잘 뜨고 빨리 뜨고 어떤 기사들은 덜 떠요. 그럼 어떤 기사들에게 콜이 잘 뜰까요? 어떤 기사들에게 콜을 잘 줄까요? 결국 이게 핵심이죠. 누구다? 수락률이 높은 기사들. 심지어 가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가맹 기사님들 중에서도 수락률이 높은 기사들에게 결국은 우선적으로 콜을 주거나 뭐 그렇게 하겠죠. 이게 결국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수락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앱을 켜고 끄고 하는 형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비가맹 기사라고 한다면. 근데 우리 기사님들이 지금 하는 패턴들은 이거죠. 그냥 일하면서 콜카드 계속 켜놓고 앱을 켜놓고 내가 그냥 콜 보다가 마음에 드는 건 가고 마음에 드는 건 가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버리면 수락률은 굉장히 낮아지겠죠. 아무리 뭐 콜카드 많이 줘도 수락률은 너무 낮겠죠. 근데 이걸 비가맹 기사님들 중에서 돈을 잘 버는 기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길방으로 충분하고 길방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만큼 웬만큼 되고 효율이 있고 그런 시간대를 잘 이용하는 기사님들 입장에서 평소에는 수락률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카카오를 키지 않는 거예요. 굳이 안 키는 거죠. 그래야지만 길방에 집중하면서 내가 원하는 충분히 길거리에 손님 많은 출근이나 퇴근, 자정 시간대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차 대가리만 잘 이용해서 평소에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대한 공차 비율을 줄이면서 운행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뭐다? 카카오를 킨다 이꼴 뭐다? 손님이 상대적으로 적고, 그러면 그 카카오 택시를 킬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콜을 받는 거예요. 사실상 95% 이상 콜 수락률이 되도록 무조건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똥콜도 받아야 되지 않냐? 저기 뭐 받기 싫은 그런 콜을 받아야 되지 않냐? 라고 하시겠지만 이게 핵심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러면 카카오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사님들에게 콜을 먼저 주거나 콜을 적극적으로 줄까요? 자, 콜을 10개를 줘도 골라서 받는 기사가 있고, 자, 하나. 이 옆에는 콜을 주기만 하면 무조건 콜을 그냥 수락하고 적극적으로 빨리 운행하는 기사가 있다. 자, 수락률이 10%밖에 안 되는 기사와 수락률이 거의 100%에 가까운 기사가 있다라고 할 때 콜이 충분하게 넘칠 때는 이 기사 저 기사한테 콜을 다 뿌려야 돼요. 그건 상관없어. 근데 콜이 적은 시간대야. 근데 콜이 손님이 뛰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택시 콜 사업자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사에게 우선으로 줄 거예요? 10번 까일 거예요? 10번이나 거절하는, 그러니까 뭐 수락률이 고작 10%도 안 되는 그 많이 거절하는 그런 일반적인 기사에게 콜을 줄 거예요? 아니면 수락률이 굉장히 높아서 얘는 콜 주면 바로 콜 받는다 라는 수락률이 굉장히 높은 기사에게 콜을 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택시 앱의 사업자라고 하면 당연히 무조건 수락률이 높은 기사들에게 콜을 주는 쪽으로 하겠죠. 결국 이렇게 수락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길방과 이걸 잘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계속 카카오 택시를 켜놓는다기보다는 내가 무조건 지금은 콜을 받을 거야. 콜 뜨면 무조건 나는 목적지 안 보고 그냥 수락을 할 거야 라는 식으로 만약에 운행을 하고 수락률이 높아지면 당연히 그런 기사님들은 수락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택시 앱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양질의 기사인 거예요. 적극적으로 수락을 받는. 당연히 그런 기사들에게
조금이라도 먼저 배차를, 조금이라도 우선 배차를 하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건 이제 과연 그러면 가맹 기사가 있고 일반 비가맹 기사 중에서 수락률이 100%인 기사가 있을 때 어떤 기사에게 먼저 콜을 줄까? 그건 솔직히 좀 애매해요. 아무래도 가맹 기사 쪽으로 더 가는 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맞겠죠. 어쩔 수 없겠죠. 근데 만약에 비가맹 기사들 사이에서, 비가맹 기사끼리에서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비가맹 기사 중에서 어떻게 보면 수락률이 높은 기사를 우선하지 않을까. 결국 우리가 여기 공정위 발표에서 보면 사실 그 공무원들은 저걸 이제 너무 현실적이지 않게 본 거예요. 야, 수락률의 차이를 애초에 감안해서 왜 이렇게 좀 차별적으로 뿌리냐? 이게 공정위의 입장인 것 같은데, 우리가 사업자라고 생각을 하면 열심히 콜을 고르는 기사와 적극적으로 그냥 받고, 이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똥콜이든 말든 상관없이 일을 하는 기사 중에서 누구에게 콜을 줄까? 당연히 열심히 수락하고 생각 별로 많이 안 하고 똥콜이든 말든 상관없이 일을 하는 기사에게 먼저 주는 게 이상한 게 아니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공공의 관점에서는 차별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상관없이 우리 입장에서, 우리 택시 기사님들 입장에서, 이제 저는 이제 이미 가맹 플랫폼으로 들어왔으니까 고르진 못해요. 우리 벤티 기사님들은 고르지 못하고, 카카오블루도 역시나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일반 택시 기사님들 중에서 최대의 어떻게 보면 매출을 올리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콜이 풍부한 시간에는 적극적으로 길빵을 최대한 노하우를 좀 끌어올리는 노력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차 대가리를 잘 이용하고, 아니면 어디에서 나오고 뭐 어떤 노하우를 최대한 공부하는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카카오 택시 앱을 킬 때는 적극적으로 받는 시간대, 내가 거의 수락률 95% 이상을 한번 만들어 본다.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진짜 콜 뜨면 그냥 무조건 받는 거야. 무조건 받는 거죠. 100%에 가깝게.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손님이 적은 시간대에 집중해서 그냥 택시 앱을 켜고 콜을 받는 쪽으로 하고, 손님이 많은 시간대는 아주, 그러니까 길빵을 적극적으로 비중을 높여서, 네, 그걸 오히려 손님이 많은 시간대에,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게 콜을 고르는 게 과연 좋은 콜을 고를 수 있을까? 그건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이미 이제 비가맹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이미 가맹이 있고 가맹으로 먼저 쭉 가고 난 다음에 넘어오는 구조일 테니까 사실 가맹이 많아진 상태에서 쉽지 않겠죠. 네. 그래도 그 콜카드를 너무 좋은 콜을 하기 위해서 골라버리면 또 수락률은 낮아지니까 이건 사실 단점인 것 같고, 차라리 차 대가리를 이용해서 길빵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는 가는, 그래서 길빵을 열심히 하면서 수락률 100%에 가까운 카카오 택시 앱을 이용하는 방법을 통하는 게 사실 일반 택시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매출을 가장 많이 올리는 방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야, 너는 해보지도 않고. 근데 적어도 우리가 이번에 공정위의 이 발표를 통해서, 공정위는 뭐 깊이 다 들여다봤을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뭔가는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수락률이 높은 쪽으로 더 적극적으로 몰아준다. 물론 그건 이제 가맹과 비가맹의 차이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락률이 높은 기사를 선호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결국 비가맹 기사 사이에서도 수락률이 높은 기사들이 결국은 더 선호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냥 이건 소설입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또 택시 다른 얘기 잠깐 하면, 요즘에 이제 벤티의 상황에서 보면, 저는 근데 오늘 이게 생각들은 좀 다른데, 벤티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기사님들 계시죠? 그러면 제 오늘 첫 운행이 10시 50분입니다. 10시 52분. 그때 13,200원 시작을 해서 10시 52분에 첫 운행 13,200원. 그 다음에 27,700원, 22,200원, 6,100원, 8,700원, 29,000원, 15,400원에서 장거리는 없죠. 장거리는 없고 그냥 서울 안에서 뭐 강남, 홍대 뭐 이 정도가 장거리인 셈이고, 그 외에는 뭐 일반적인 콜들 있고, 그 다음 2시 32분에 15,400원으로 찍고 지금 이제 밥 먹고 지나가는 길에 공항 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0시 52분부터 2시, 그러니까 4시간 조금 안 됐죠. 4시간 조금 안 돼서 3시간 20분? 10시, 11시, 12시, 1시, 2시. 그러니까 3시간 한 40분, 3시간 20분? 그 정도 해서 대략 한 12만원 찍어놓고, 이제 오후에 지금 아마 요거 찍고 나서 한 30분이나 1시간 자고 나서 또 오후 저녁 운행 할 것 같거든요. 이게 오늘 뭐 특별한 날은 아니고 화요일이고, 참고로 요건 이제 서울 시내에서만 돌았습니다.
그래서 강남 뭐 홍대 뭐 이런 쪽으로 왔다 갔다 했던 거죠. 그냥 당연히 콜 켜놓고 그냥 예약 콜은 안 받고 즉시 콜로만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의 만족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만족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저녁하고 하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20 중후반, 뭐 운 좋으면 한 30 넘길 것 같고, 뭐 크게 뭐 못 찍어도 20 초중반, 중반 이상은 무난하게 찍고 마무리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벤티를 지금이라도 해야 되나요? 이게 관점은 다른데 제가 뭐라고 답은 못 드리겠어요. 이게 기사님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또 이제 기대하는 것도 다르겠지만, 근데 적어도 제 입장에서 지금 정도도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요 며칠 사이에서는 제가 가격을 계속 비교를 해보고 있어요. 공항 쪽에서 이제 가격을 비교해보는데 IM이 굉장히 독해요. IM이 일단 IM이랑 타다랑 이제 뭐 인수 관련으로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뭔가 콜 양을 늘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들 정도가 일단 한번 지금 즉시 바로 실시간으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IM으로 공항에서 그 삼성역 쪽으로 근처로 가면 강남 삼성 뭐 이쪽으로 잠실 쪽으로 가면 한 75,000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매직 찬스라고 해서 공항에서 싸게 해주는 건데 75,000원이 나와요. 그러면 타다로 한번 해볼게요. 타다로 똑같은 위치예요. 똑같은 위치에서 출발 도착해서 하면 1.2배인데 85,000원이 나와요. IM이 타다보다 거의 만원이 싸죠. 그러면 카카오가 얼마 나올까? 제가 아직 안 찍어봤지만 아마 8만원 후반에서 9만원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자, 찍어볼게요. 카카오 벤티로 하면 카카오 벤티가 79,800원 79,800원이네요. 그러면 지금 공항에서 가격을 보면 IM이 7만원 초반, 그 다음에 카카오가 79,800원, 그 다음에 타다가 8만원 초반 이런 상태고, 그런데 어떨 때 경쟁할 때 보면 IM이 정말 싸요. 참고로 지금 봐요. 지금 블루 있죠. 블루가 63,600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일반 택시가 62,600원이에요. 똑같은 길을 62,600원, 63,600원이 블루, 62,600원. 그럼 다시 IM이 지금 다시 한번 눌러보면 71,000원. 네. 근데 이게 IM이 얼마나 독하냐면 어떤 시간대에 제가 이제 테스트해보면 어떤 시간대는 카카오 호출에서 블루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카카오 택시로 부르는 일반 택시 비용보다 더 쌀 때가 있어요. IM이. 그래서 이게 일반 택시보다 더 싸다는 건 뭔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IM은 대형 그러니까 플랫폼 택시는 탄력 요금제 구간이 넓죠. 0.8부터 이제 4배까지도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IM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탄력 구간을 이용하는구나. 어차피 회사 택시 기사이고 주로 대부분이 회사 택시 기사이고, 그러면 공항에 가면 공차로보다는 차라리 그냥 일반 택시보다 어떨 때는 싸더라도 모시고 나오는 게 좋으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탄력 요금 구간을 이용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IM이. 그래서 이게 IM이 좀 독하다. 문제는 저걸 지속할 수 있을까? 글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속할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지금은 IM이랑 타다 어떻게 보면 요금 경쟁이나 뭔가에 약간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벤티 하는 거 만족하고 있고, 이 정도의 수입이면 괜찮다. 적당한 날 보면 뭐 20 초반, 뭐 중반 이 정도고, 뭐 좀 아다리 잘 되고 운 좋은 날은 뭐 20 후반, 30 중반 정도도 요즘에도 계속 찍고 있으니까 뭐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조를 하지 않는데, 요건 이제 또 조금 드리면 어떤 그 대형 택시 회사가 있죠. 대형 택시의 그 차가 있죠. 가스 개조 한 개 많은. 근데 그 회사의 그 차들이 멈추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요즘에 보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냥 도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그게 가스 개조하고 나서 종종 주행거리가 좀 많아지면 발생하는 문제래요. 문제는 그거예요. 얼마 전에 굉장히 심각한, 이거 카페에도 글을 올렸었는데 뭐냐면 제가 봤어요. 그 한남대교 있죠. 한남대교에 북단 있죠. 그 한남대교 북단에서 남단으로 가는 방향, 시청에서 쭉 나오면 터널 지나서 고가 있잖아요. 고가 넘어서 내려가다가 한남대교 북단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2차선에 하위 차선도 아니고 2차선에 그 회사, 대형 택시 회사의 차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상으로 보면 거의 뭐, 근데 그런 걸 강남에서도 몇 번 저는 봤고 했거든요. 그게 가스 개조한 차에서 아마 발생한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시동이 꺼져버리거나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종종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아마 그게 아닐까.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뭔가 저게, 물론 그걸 수리를 할 수 있겠지만 해결해야 되겠지만,
이게 예상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만약에 일반 도로가 아니고 막 고속도로야. 아니면 저기 뭐 경기도에 어디 멀리 갔어. 멀리 갔는데 돌아오는데 뭐 꺼졌다. 그러면 진짜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대형 택시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급적이면 저는 뭐 카니발을 선호하는 분들이 계시긴 하겠지만 카니발은 하지 마십시오. 카니발은 지금 이제 개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카니발은 하지 마시고 스타리아를 무조건 하십시오. 지금은 스타리아 LPG 순정으로 하는 게 만약에 그건 문제가 생겨도 뭐 깔끔하게 해결을 할 수 있지. 문제가 생겨도 아무 문제가 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 걱정 없죠. 수리나. 근데 카니발 개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특히 문제가 뭐냐면 아직은 차들이 주행거리가 얼마 안 돼요. 물론 많은 것도 있겠지만 그 4세대 개조 얘기 드리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또 주행거리가 이제 앞으로 뭐 10만 후반 20만 넘어가는 것들도 이제 많이 나오겠죠. 그럼 그때 되면 이제 그렇게 도로 운행하다가 서버리는 차 카니발 개조 택시가 점점 더 많이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좀 무서워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회사 택시야 뭐 지들이 사서 지들이 하는 거니까 기사님들이야 뭐 그 위급한 상황만 잘 대처하면 되지만 우리 개인 택시는 이거 자영업이잖아요. 그리고 이 차가 내 재산인데 택시 하면서 제일 스트레스가 차 문제예요. 차가 문제면 일 자체에 손이 안 잡히고 진짜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대형 택시 하려는 분들은 진짜 얘기 드리는데 카니발 개조해서 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그냥 스타리아 무조건 기다리고 스타리아로 하시고 순정 LPG. 올해 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 카니발에 가스가 나올지도 모른다 안 나올지도 모른다 뭐 그런 얘기가 있긴 한데 정 카니발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올해 중반에 카니발이 페이스리프트가 되면 하이브리드는 기본으로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 전기차는 뭐 소문만 나온다 안 나온다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가스차도 나온다 안 나온다 소문은 있어요. 가솔린은 있겠지만 그건 크게 의미가 없고 그래서 정 카니발 하고 싶다 그러면 올해 중반까지 기다리셔서 정 없다 가스가 없다 그러면 하이브리드를 뽑아서 하시든지 비싸더라도 하이브리드를 뽑으면 그나마 연비가 뭐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그걸 뽑아서 하시든지 아니면 가스가 나오면 땡큐고 가스 하시고 그게 아니면 그냥 스타리아 하십시오 무조건. 저도 이 카니발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개조를 안 했거든요. 스트레스 그냥 뭐 당연히 가스비는 많이 절감되겠지만 문제는 이것이 한 10만 중반 넘어가고 이제 막 가다가 도로에서 써버리고 고속도로에서 써버리면 저는 진짜 빡쳐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개조를 안 했는데 이런 분명히 이렇게 정지해버리는 문제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개조회사 홈페이지를 봐도 그렇고 그 가스 그러니까 차 운행 중에 문제로 인해서 근데 문제는 개조차들은 이 문제를 그 정비회사는 애초에 이거 개조했으니까 아 우리는 이거 정비 안 됩니다 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가스 개조회사도 보증기간이 있지만 그거 지나버리면 지들도 책임 아니야. 그러면 택시기사만 존나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가급적 얘기 드리면 제가 제발 부탁드리는데 카니발 사서 가스 개조해서 할 생각 하지 마십시오. 아닌데 그거 몇십만 잘 타는 사람 있는데 맞아요. 가스 개조해서 문제없이 잘 타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멈추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멈추는 분들이 여러분이나 제가 되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예. 내가 안 되면 상관없는데 진짜 운 없게 내가 되면 골 때리는 거예요. 그거 지금 엔진오일 감소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어떤 기사님들은 엔진오일 감소 안 하는데 근데 어떤 기사님들은 엔진오일 계속 감소를 해. 그게 자기가 안 되면 상관없지만 자기가 걸리면 진짜 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 손님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김포공항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손님이 늘어나고 있어서 좀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공항 손님이 조금 늘어나고 있다. 다만 IM이 너무 적극적으로 들이대고 있다. 그게 조금 그렇긴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공항 손님이 늘어나니까 그건 좀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경험하는 후기들인데 벤티를 물론 이건 이제 타다도 마찬가지고 이제 IM도 마찬가지겠지만 손님들의 만족도가 꽤나 높다. 손님들이 이거 꽤 많은 분들이 이제 이용하시면서 아유 좋다 편하게 간다 아우 이거 잘 불렀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이제 현명하신 분들은 계산까지 해보죠. 그러면 이게 고속버스를 타고 가면 3명까지 하면 이 만약에 서울 정도의 어느 지역에 간다 그러면 그래도 카카오벤티가 고속버스 타는 것보다는 조금 비싸요. 공항에서 공항버스 타고 가는 것보다 조금 비싸요. 근데 4명 되면 성인 4명 정도면 거의 비슷해지거나 역전이 되기도 합니다. 일부. 그래서 성인 4명이고 서울의 뭐 서쪽 정도면 그 대형 택시가 오히려 훨씬 편하다. 왜? 공항버스는 집까지 안 데려다 주잖아요. 이거는 그 내려서 다시 캐리어 그 무거운 거 끌고 가야 되는데 이거 벤티나 이런 거 부르면 뭐 집까지 가니까 아파트 같으면 뭐 주차장까지도 가고 하니까 훨씬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용도 그렇고 훨씬 편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카카오 벤티를 비롯해서 타다나 IM이나 이런 것들이 손님에게 더 많이 홍보가 되면 아마 공항에서 이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이게 한두 명이라서 뭐 고속버스 타는 게 훨씬 싼 사람들은 그걸 사겠지만 뭐 일가족으로 되어 있는 3, 4인 이상의 형태면 사실은 공항버스를 이용할 필요가 점점 없어요. 특히 성인 4명 가족이면 이용할 이유가 없죠. 다만 지금 공항버스 이용하는 분들은 이제 모르니까 이런 게 마냥 굉장히 비쌀 거다, 서비스도 막 나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뭐 제가 경험으로 손님들 대부분이 굉장히 만족하시고 좋아하시고 요금도 싸네, 야 이걸 이제 알았네, 이런 반응인 분들이 꽤나 많은 걸 보면 이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하겠다. 그래서 벤티를 비롯해서 이렇게 대형 택시의 수요는 시간이 갈수록 꾸준하게 증가해서 적어도 뭐 내가 성실하고 부지런하면 크게 뭐 수입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제 이건 있어요. 이건 이제 작년 같은 상황의 매출, 그걸 기대하는 분들은 이제 좀 아쉽겠죠. 그래서 그런 걸 기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하십시오 라고는 얘기 못 드리겠어요. 저는 그 시절이 다시 올지도 모르겠고 저는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냥 일반 택시보다 좀 더 벌고 뭐 좀 편하고 공간 넓고 쉴 때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뭐 그런 뭐 대형 택시가 괜찮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저는 언제든지 하셔도 괜찮다 하신다면 스타리아 LPG 아니면 순정 LPG로 꼭 하시고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들 안전운전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저도 지금 한 3시간 4시간 하는데 거의 내리지 않아서 좀 안 좋네요. 이런 습관 안 좋은데 중간중간 내려서 몸도 좀 푸시고 하십시오. 자, 오늘 하루도 다들 잘 운행하십시오. 감사합니다.